제4절 타이틀이 뭐죠? 자, 등기 효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었어요? SS 1번은 등기의 일반적 효력,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종국 등기. SS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SS 2번은 페이지 넘어가서 가등기. 그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효력이 막바로 발생되는 게 종국 등기. 등기에도 효력이 없는 게 가등기. 그럼 다시 종국 등기 와보시면 종국 등기는 몇 가지 효력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놀다가는 10개도 되겠네요. 몇 가지 효력이 있다. 그렇죠. 7가지라고 이야기할 뻔했는데 7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신력은 없다. 이미 봤으니까 해서 몇 가지 효력? 6가지인데. 자, 여기 효력 다 배운 것들이니까 타이틀만. 1번 무슨 효력? 줄 대지 마시고 186조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아까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봤던 거고요. 2번 대항적 효력은 이 정도야. 자,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러면 사실은 임차권은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렇게 임차권 등기라면 누구에게도, 제3자에게도 주장하는 뭐가 나오는 게 대항력이야. 2번은 밑에 있는 것들 밑줄 쳐보십시오. 임차권, 환매권, 신탁, 임의적 사항은 등기 안 해도 효력이 있는데 등기하면 누구에게도, 제3자에게 대항한다고요. 자, 3번에 다음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늘 보너스로 내줍니다. 말 그대로 풀면 등기를 마치면 등기를 마침에 따라 뭐도 정해진다? 순위도 확정된다. 이 말은 등기는 먼저 한 놈이 장땡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 무슨 순서에 따른다? 등기한 순서인데 동그라미 1, 2번을 묶기만 해보십시오. 워낙 쉬운 거니까. 같은 구는 뭘로 비교하고? 순위번호고, 다른 구는? 그럼 여기서 같은 구란 말은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A의 임차권하고 B의 저당권을 비교한다. 누가 순위가 빨라요? 그럼 임차권하고 저당권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등기에는 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구하고? 갑구하고 을구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요? 을구는 같은 구죠. 뭘로 비교하면 돼요? 순위번호로 얘가 더 빠른다 이 말이죠. 여기서 다른 구란 말은 뭐와 뭘 비교하는 거야? 자, 갑구에 봤더니 4번 가등기, 을의 가등기에 있더라. 자, 을과 비는 누가 빠른 거야? 뭘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순위번호로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 구가 다를 때. 그래서 여기는 뭐 가지고? 접수번호인데 여기 등기에 접수번호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직접 가서 보면 됩니다. 166페이지. 자, 거기 잘 보고 대답하십시오. 166페이지에서 표제부의 등기는 접수번호가 있는지 봐보십시오. 표제부는 접수번호가 없습니다. 근데 갑구에 있는 등기들은 접수일자 밑에 번호 나오죠. 을구도 나오죠. 그럼 뭐라고 기억하느냐? 표제부는 왜 접수번호 안 나오냐? 비교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구와 을구는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구와 을구는 순위번호로는 기준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갑구, 을구는 뭐도 나오는 게 접수번호 나오고, 갑구, 을구는 뭘로 비교하는 게 접수번호가 빠르냐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진다고요. 그렇게 실물을 보셨으니까 돌아오셔서, 그럼 이제 동그라미 1, 2번 구별하겠죠. 같은 구는 뭐에 따르고?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인데, 가로 2번 동그라미 하시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줄대지 말고 읽어보십시오.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따른다? 이 말이죠. 만약에 임차권이 양도됐다. 1-1번, 1번 이전 등기 C가 나왔다. B하고 C 중에 누가 빠르냐? 등기는 누가 먼저 했죠? B가 먼저 했지만 부기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따른다?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게 앞부분이고, 다만 여다 세모하시고 뒷부분은 무슨 뜻이냐? 아까 1-1, 1-2, 1-3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그대로 옮기면 1-1번과 1-2는 누가 빠르다? 1-1 빠르다. 그 뜻이잖아요. 뒷말 쉬우니까 새기시면 되고요. 3번, 4번은 줄 긋지 마시고 볼 때마다 읽어하시고,
5번은 한 군데만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접수번호에다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구분 건물인데 이건 어려운데 거기 옆에다 이렇게만 써두시고요. 5번은 순위 번호가 기준이 아니라 뭐가 된다? 접수번호가 된다. 이유는 구분 건물 할 때 비교를 할 거니까 여기 5가지 기준은 많이 읽어두시고요.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네 번째 뭐가 나오죠? 자, 아까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 취득시 하려면 몇 년간 점유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등기도 된 상태에서 점유하게 되면 20년이 아니라 몇 년? 50% 할인해 줍니다. 애 깎아줘요. 원래 점유가 몇 년인데 20년인데 뭐가 돼 있으면 등기돼 있으면 10년만 점유해도 인정해 준다고요. 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10년 깎아줬잖아요. 이걸 4번 무슨 열이야? 점유적 열이 있네. 4번은 사실은 어려운 말입니다. 4번 나오면 등기부 취득시효 떠올리시라고요. 원래 취득시효는 몇 년 점유지만 등기 되신 분은 몇 년만 점유해도 된다. 그걸 이제 등기의 점유적 효력 표현하는 거고요. 자, 5번 별표를 하시고 형식적 확정력 가로 안에 있는 말 잘 새기시고 무슨 요력? 자, 가로 1번, 2번 우선 줄 긋지 마시고 무슨 뜻인지 알아보십시오. 가로 1번에 무효 등기더라도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다. 자, 갑과 간의 매매계약 체결해서 이렇게 소유권이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도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되는데 알고 봤더니 저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판례는 물권의 유인성이다 무인성이다? 그러면 원인행인 매매가 무효가 되면 소유권 이전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을 것이 아니다. 소유권은 누가 앞으로 돌아온다? 갑 앞으로. 뭐 없이? 무슨 등기?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갑에게 복귀가 된다고요. 자, 그럼 이건 누구 거다? 그러면 이 을의 등기는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무슨 등기가 돼요? 무효 등기가 되죠. 자, 그런데 등기는 아직 이 상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걸 내가 병한테 팔았다. 해서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이 등기를 등기관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아니 갑 거라면서요. 아니, 분명히 뭐 유인성 나오고 180조 뭐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당연히 누구 거다? 갑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하겠다는 왜 안 받아줘요? 자, 갑이 왔습니다. 이거 내 거니까 넘기겠다. 등기에 물어보죠. 진짜 네 거냐? 증거를 대봐라. 그랬더니 갑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러면 등기가 뭐라 하겠어요? 나는 모른다. 나는 등기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네 거라면 네가 이걸 뭐 해라? 손잡고 와서 먼저 뭐 해야지? 말소해야지. 그러지 않기 전에는 이 등기는 뭐 한다?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요령이냐면 현재 의뢰 등기는 지금 유효다 무효다? 설령 민법 시간에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무효인 등기를 뭐 하기 전에는 말소하기 전에는 다른 등기를 못 하게끔 저지시키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로 1번 제가 아까 포인트 넣었었죠. 무효이더라도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다. 이런 걸 먼저 뭐 해야지? 먼저 말소해야지. 그러기 전에 다른 건 할 수는 없다고요. 그걸 무슨 요령? 형식적 확정력 또는 후등기 제재를 그런다고요. 자, 6번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추정적 요력도 늘 시험에 나오는데 다행히 추정력은 요즘은 민법에서만 묻습니다. 민법에서 배운 지 오래됐으니까 얼마 안 됐습니까? 아, 오래됐다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오래됐으니까 좀 틀려도 괜찮다. 지금 몇 월이죠 이제? 5월 다 하고 지금 몇 월이요? 6월인데 뭐 오래됐다 이런 말 이제 해서는 안 될 시기잖아요. 자,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봤더니 이게 무거동 14번 땅인데 등기가 이렇게 됐더라. 이 땅의 실제 권리자는 누구일까요? (14번) 땅 전제하고요. 등기를 떼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이 등기 보면서 자 대답하시라. 이 땅은 누구 것일까요? 을 이렇게만 하면 왠지 좀 D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만 넣어줍니다.
을 것 이것지. 그 말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 있으면 꼭 을 거라고 장담 못하지만 을 것 이것지 추정되고, 물론 나중에 증거 나와서 깨질 수는 있다. 근데 이렇게 등기되시면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우리 민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가 인정하는데, 판례가 뭘 근거로 해서 거기다 밑줄 쳐야 되잖아요. 이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등기는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등기됐으면 진짜 그 사람이 소유자를 뭐가 높다? 개연성이 높으니까 판례가 인정한다고요. 그러면 추정력의 효과가 뭐냐? 소송에서 나타나죠.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이건 네 거 아니고 내 것이다, 한판 붙자. 어디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소송을 하게 되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거라는 증거를 대야 됩니다. 그런데 을은 뭘 받고 있어요? 추정받지 않아요. 을이 주장할 것 없이 누가 주장해야 돼요? 병이 이 사람이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걸 민사소송법에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가로 2번 밑줄 치면 어디에 밑줄 쳐야 돼요?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말은 어려웠지만 이거야. 등기된 사람은 자기 거라는 거 증거될 거 없이 뭐 하는 사람이? 깨려는 사람,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입증하기 때문에 그만치 등기되신 분은 소송에서 유리하게 한다고요. 이게 이제 추정의 기본 모습인데, 자, 가로 3번과 가로 4번의 차이가 뭐예요? 가로 3번은 물적 범위의 문제고, 가로 4번은 인적 범위인데,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 2, 3번을 이쁘게 묶어보십시오. 내용에다 줄 그려 하지 마시고, 내용 어려운 게 아닙니다. 1번 뭐가 추정된다? 이 말이죠. 을 앞으로 소유권 냈으면 을이 먹었지, 소유자 있지. 여기 A 앞으로 임차권 등기됐으면 A가 임차권자겠지. B 앞으로 저당권 냈으면 B가 저당권자 이것인데, 여기는 한 발이 더 나갑니다. 저당권은 뭘 담보하게 한 거죠? 그러면 추정력 의미가 가장 쉬운 게 이거거든요.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이 없을 것이고, 저당권이 없으면 저당권 등기도 안 나왔겠죠. 저당권 등기가 나왔다는 말은 뭐도 있겠지? 저당권도 있겠지. 저당권이 있으면 뭐도 있겠지? 채권도 있겠지. 이렇게 뭐가 추정돼요? 권리가 추정된다고요. 2번은 뭐가 추정된다? 자, 여기 원인이 뭐라고 써졌어요? 매매. 매매가 정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셨어요? 있었으니까 나왔겠지 라고 추정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힘을 발휘하냐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소송이 벌렸습니다. 을은 매매 계약이 유효니까 내 것이다. 갑은 헛소리 마라. 매매 계약이 무효다. 자기 것이다. 누가 증거를 대야 돼요? 이게 추정된다는 말은 을은 매매가 유효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다. 누가? 갑이 증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을은 누구로부터 넘겨받았어도, 갑으로부터 받았어도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소유자로 뭐 하는 거예요? 추정이 된다고요. 원인 추정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제목이 뭐예요? 자, 이게 거민 대상입니다. 거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토지거래가 저기 있습니다. 토지거래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보셨어요?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증이 안 들어왔다면 등기한 이걸 해줄 리가 없죠. 이 등기가 나왔단 말은 이 등기를 하게 된 절차도 뭐 했겠지. 그러니까 가로 3번에 1, 2, 3번은 제목만 몇 번 보시면 된다고요. 권리도 추정되고 원인도 있었겠지. 절차도 적법했을 거라고 추정된단 말이고요. 반면에 가로 4번은 뭐에 관한 문제예요? 인적 범위인데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시고 키워드 찾아보십시오. 추정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게 그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미 설명됐습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뭐가 되고 추정되고, 누구에 대해서도 전 소유자에서도. 왜냐하면 원인과 절차까지 추정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늘 묻거든요. 사실은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을한테 매매했는데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로 매수인 명의로 이렇게 되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을은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도 추정될 수 있느냐? 여러분이 판사인데 둘이 이제 뭐 하는 거죠?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이 판사,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얘네들이 말하는 게, 사실은 누가 건물을 지었다? 갑이 지었다. 누가 있다?
전 소유자한테 뭐 했다, 매매했다, 이런 거 들으면서 한마디 하겠죠.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말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너는 뭐 한 놈이 아니구만. 원시치도 한 놈이 아니구만. 이 사람은 추정력이 깨졌으니까 을은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소유자로 추정받을 수가 없다. 둘이 다툼이 있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아까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되면 지금은 누가 해야 돼요? 이 차이라고요. 이전 등기는 어차피 승계취득이니까 전 소유자한테도 추정을 인정해 주지만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는 건데? 원시 취득자가 하는 건데 전 소유자가 있다, 다른 사람이 지었다 이 말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은 뭐가 아니라는 게 원시 취득이 아닌 게 드러났고 따라서 추정력은 깨지니까 을은 누구에 대해서? 전 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받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1번, 2번을 비교해 두시면 되고요. 가로 5번을 읽어보시면 민법 조문 하나 밑줄 하십시오. 민법 몇 조? 그럼 자 민법 한번 볼까요? 어떤 물건을 갑이 점유한다. 갑은 도둑질해서 점유하고 있을까요? 가질만 하니까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몇 조요? 200조요. 등기 추정력은 등기된 사람은 권리자로 추정한다. 점유 추정력은 점유하는 사람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문제가 붙었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을 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이 말하기를 내가 민법 공부를 해봤더니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 민법 조문이 있더라. 근데 등기됐으면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조문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더 우선하니까 네가 증거를 대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을이라면 한마디 해주면 되겠죠. 또 물권법 첫 페이지 뭐부터 왔니?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공시해야 되는데 자 부동산 공시제도는 뭐라디? 등기고 동사는 뭐라디? 네가 지금 뭐 가지고 있니?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민법 200조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뭐가 우선하는 거야? 비록 뭐가 없어도 명문에 규정이 없더라도 등기 추정력이 여전히 우선하니까 누가 입증하라는 거야? 갑이 입증하라고요. 여기 가로 5번은 점유의 추정력 200조는 부동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전히 뭐가 우선한다? 등기가 우선한다고요. 객관시니까 가로 6번, 7번 묶어서 별표를 하시고 6번 밑에 세 줄, 세 가지 끊어서 밑줄 치시면 누구? 허무인 명의 등기, 사망자 명의 등기, 분자가 분모를 초과한 등기, 추정력 깨지고 7번 표제부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아까 첫 시간에 그랬죠. 대장이 우선하니까.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여기니까. 가등기는 효력이 없는 등기고 추정력은 여기 있으니까 즉 가등기는 뭐도 없다는 게 추정력이 없다 하죠. 자 이거 하나 봐볼게요. 갑에서 을 앞으로 넘으면 누구 걸로 추정된다고요? 을 걸로 추정되는데 이게 추정이 깨질 수가 있다고요. 봤더니 갑이 허무인입니다. 그러면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 넘어올 때 을은 누구랑 손잡고 등기를 했을까요? 등골이 막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자, 원래 을 앞으로 등기되면 을을 권리자로 뭐 한다고요? 추정해 준다고요. 근데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그러면 을은 등기할 때 누구랑 손잡고 온 거예요? 이럴 때는 추정력이 깨진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허무인명의 등기거나 이미 등기 당시에 죽은 사람이었다면 그때는 뭐 한다? 추정력이 깨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6가지로 있는데 7번은 주름 긋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제3자가 불안해진다. 그래서 제3자를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 민법에서 중요한데 가로 안에 밑줄 치면서 107조 뭐에 관한 조문이죠? 비진의사표시 108조 통정의표시 109조 차고 110조 여기까지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548조는 해제. 해제는 소급표 같지만 이러한 소급표로서 제3자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5가지는 민법에서 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공신력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 조문이 있을 때라도 제3자는 보호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게 중요한 조문이 된다고요. 자 반면에 왼쪽 오셔서 가등기는 목차만 잡으십시오.
1번, 2번 묶으시면 무슨 가등기야? 보전가등기야, 담보가등기. 보전가등기는 다시 가로 1, 2번 묶으시면 가등기 자체일 때하고 2번 뭐 할 때, 본등기 했을 때 여력인데 거기는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때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등기 효력의 문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이제 이렇게 효력이 있으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요건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SS1번은 무슨 요건? 형식적 요건. SS2번은 실체적 요건인데, 자, 형식적 요건은 이 말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잘 배우셔서 등기라는 형식이 나와야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해서 하면 뭐가 없으면 등기 없으면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제목 잡으시라고요. SS1번은 1번 등기에 뭐가 있었다? 존재.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 당하지 말고 일단 등기가 있어야 되지. 거기 밑에 제가 뭐라고 농담했죠? 자, 아무리 매매 계약했어도 여전히 소유자는 갑으로 돼 있더라면 울 것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무엇은 나와야 돼요? 등기는 나와야 돼. 이렇게 등기 나오려면 뭐 당하지 말고 각하 당하지 말고 각하사는 뒤에 나온다고요. 자, 목차 잡았는데, 자, 가로 1, 2, 3번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라고요. 각하사가 다 몇 가지가 있다. 1번 간헐등기소 1호, 2번 등기할 수 있을까 2호, 3번 절차가 적법할 거 몇 호, 3호에서 11호. 뒤에 나오니까 눈으로만 하시고요. 자, 큰 2번은 등기가 있었는데 그 등기가 뭐가 됐다? 불법 말소됐다. 옆에다 거울 하나 써두시고 두 줄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낌이 오는지. 웬 거울이죠? 집에 가서 거울 앞에 서서 물어봅니다. 거울아, 거울아, 올해 내가 합격하겠니? 그러면 거울이 뭐라 할까요?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공부하면 합격하겠죠? 그러죠. 거기는 그 거울이 아니라, 자, 거울이 깨졌을 때. 자, 3억 담보 목적의 저당권인데, 자, 저당권 설정자가 돈도 갚지 않고 영수증 유저하고 등기필 정보 어떻게 알아내서 2번, 1번 저당권 등기를 뭐 했다? 불법 말소했다. 이랬을 때 A의 저당권은 살아있다, 죽었다? A는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자인데 이 등기가 불법 말소되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빠트려지더라도 이 등기가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거기 판례태도 이쁘게 밑줄하십시오. 등기는 물권의 무슨 요건이지? 효력이 발생할 때 필요한 것이지 효력이 존속하게 하여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거울이 깨졌다 해서 거울 앞에 있던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뭐 하면 돼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고요. 거기다 거울 써두시고 거울 깨져도 거울 앞에 있던 권리는 죽는다, 안 죽는다? 그 판례 기억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큰 3번은 제목이 뭐라고 됐죠? 중복 등기. 또 뭐라고 됐죠? 이중 등기인데 이건 등기법에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민법 판례인데 민법 시간에 이중 등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왜 지금은 등기법은 이제 안 나오냐면 옛날 뭐일 때 종이일 때는 이중 등기가 꽤 많았습니다. 자, 옛날 아까 종이일 때는 등기를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바인더로 편찬했죠.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부족한데. 자, 71년도에 목조 건물 1층 홍길동이 집 지었습니다. 보존 등기 신청하면 등기가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그런데 홍길동이가 이거 등기 신청해서 등기가 있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요. 72년도에 다시 이 집원에 있는 건물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등기와는 바뀌었습니다. 등기와는 이 등기를 못 찾고 뭐 하는 거야? 미등기라고 생각하고 또 뭐 하는 거야? 등기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물건은 몇 개인데 이렇게 이중 등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뭐가 됐죠? 지금은 입력하려고 하면 이미 등기 있다고 떠버리잖아요. 지금은 등기법은 아닌데 민법은 판례를 묻다 보니까 간혹 이중 등기에 대한 유효성을 묻는다고요. 이제 옛날로 돌아가셔서요. 옛날 판례니까요.
자, 이렇게 등기가 나왔는데 봤더니 여기 봤더니 석조 건물 2층짜리 나오고 여기는 봤더니 표제부에 목조 건물 1층짜리 나왔더라.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 유효라고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집을 사면 등기 때 보고 집 보러 갑니까?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등기 때 봅니까? 근데 이렇게 이중등기일 때는 등기하는 이중등기를 전부 다 복사를 다 해줘야 됩니다. 도장을 찍어주죠. 여기다 중복등기 찍어줍니다. 여러분이 매수인이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 유효라고 보시겠어요? 가서 집 봤죠? 실장님 모시고 가서 봤잖아요. 무슨 건물이었어요? 목조 1층인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건 집은 뭔데? 이거 아니구나. 여기는 목조 1층, 이게 유효구나. 그럼 이게 유효가 되는 거죠. 판례라는 게 우리 인간 심리에 크게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책에도 그렇게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써졌잖아요. 먼저 뭘 비교하는 거예요? 표제부로 봤는데 표제부는 뭐와 일치하면 실제 사항과 일치하는 게 유효고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고요. 여기서 몇 번이 유효다? 2번 유효고 1번은 무효니까 2번을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도 목조 1층이다. 여기도 실제 사항과 일치하고 여기도 실제 사항과 일치하면 표제부로는 더 이상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보존등기. 갑구 보존등기가 나오겠죠. 여기는 홍길동 71년. 여기는 봤더니 보존등기인데 홍길동 72년이더라. 자, 이때 재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직권인데 뭐 재판하겠어요? 마음에 드는 거 살리면 되잖아요. 근데 판결이 나왔다는 말은 분쟁이 있었단 말이죠. 이건 홍길동이 갑한테 팔고 을한테 팔고 이렇게 넘어간 상태. 그리고 71년이니까 새마을운동 때 서울로 갔습니다. 가셔서 얼마 안 돼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상속등기라는데 또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 있었으면 안 됐을 텐데 또 여기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넘어가게 됐다고요. 자, 여기서 멱살 짚고 싸우는 건 누구하고 누가 싸우겠어요? 병하고 C가 서로 자기가로 싸우는 이때 싸울 때는 1대1로 안 싸웁니다. 패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한 팀이 되고 이렇게 한 팀이 되는데 왜 이렇게 패싸움을 벌일까요? 민법 570조 때문에. 570조가 뭐에 관한 전문이에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야. 만약에 내가 재판에서 지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왜 너는 전부 타인의 권리를 안겼느냐? 담보책임 때문에 이렇게 뭐가 되는 게 팀을 이루어 싸운다고요. 봤더니 얘는 79년도 등기됐고 얘는 78년도 등기됐더라. 자, 이 재판에서 누가 이길까요? 책 보고 대답해도 됩니다. 여기서 누가 만세 부르겠어요? 그 말해 주라고 말을. 병이 만세 부를까요? C가 만세 부를까요? 전화 통촉해 주십시오. 우리 판례는 뭐냐면 나중에 된 것들은 이건 따질 수도 없고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내려갔어도 뭘 따져야 돼요? 보존등기를 따지는 거죠. 명인이 동일인이고 얘는 몇 년? 얘가 있었다면 두 번째 등기 나와서는 안 되니까 선등기가 유효가 되고 얘는 무효니까 무효를 바탕으로 하면 여기는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세 소리 날 때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곡소리가 난다고요. 우리 판례는 이전 등기 선후가 따질 수가 없잖아요. 등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뭘 따진다는 거야? 보존 등기를 따지고 명의 동일이면 선등기요 후등기는 무효로 한다고요. 근데 판례가 또 이걸 다르게 보자. 봤더니 여기는 보존 등기가 누구더라? 임꺽정이더라. 그러면 이때는 어느 걸 유효로 본다고 했어요? 판례가 지금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민법에서 충분히 다뤘을 텐데요. 자, 69페이지 다시 해보십시오. 밑에 두 번째 줄. 상란의 이중능기 따질 때는 기억번, 보조능기 명이 뭐하면 동일하면 페이지 넘어가서 무조건 먼저 된 게 유효, 나중에 된 것은 무효. 나중에 된 건 무효니까 글을 바탕으로 해도 다 무효가 됐잖아요. 근데 니은번은 동일이니 아닐 때는 아까와 살짝 다르게 한 군데 포인트 가야 되잖아요. 먼저 된 게 유효, 나중에 된 게 무효인데 한마디가 붙어주는 거죠. 얘가 뭐가 아니나. 그럼 그걸 해석하면 이 선등기가 뭐라면 원인 무효라면 그때는 나중에 된 게 이 건물이 72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얘는 몇 년도 나왔죠? 71년도에는 건물은 지어지지도 이건 원인 무효잖아요. 그럼 그때는 나중에 된 게 뭐한다? 유효로 볼 여지는 열어두는데 얘를 이름 지으면 절충설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먼저 된 게 유효, 나중에 된 게 무효인데 다만 이 단서를 확인하죠. 선등기가 뭐가 아니나 원인 무효가 아니나. 그래서 이렇게 판례 정리하는데 이건 다음에 이제 안 합니다. 등기법에 나오지 않으니까 민법 내용이고요. 그런데 판례가 나왔다는 말은 당사자가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중등기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겠다. 이런 이중등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법이 조문을 뒀는데 거기 아래쪽 가로 3번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동그라미 1번 별표를 하시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첫 단어가 뭐로 출발했죠? 토지의 중복 등기만 적용된다. 반대해서 가면 토지는 지적법이 잘 받쳐주니까 토지에 대한 확실하지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 등기 정리는 어디에만 되고 토지에만 적용되고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번만 잘 기억하시고 2번, 3번은 묶어만 두시고 눈으로 읽으시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의 중복 등기는 어쩌라고요? 그냥 넘어가기 전에 뭔가 하나 잡아놓고 넘어가라고요. 그러면 가로 2번 제목 봐보시라고요. 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중복 등기는 없마. 토지만 하고 건물은 적용이 없다 보니까 건물은 법이 아니라 어디에서 등기 예규 내부 지침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시험에 나오면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그냥 뭐 하시라고? 넘어가시라고요. 그럼 기억해야 될 건 등기법상 중복 등기 정리는 뭐예요만? 그것만 기억하시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형식의 문제고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형식이 갖춰지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체잖아요. 그래서 다시 SS2번 무슨 요건? 실체 요건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졌죠. 1번 실체 관계가 존재할 것. 2번은 등기와 실체 관계가 부합할 것. 그러면 실체 관계가 뭐냐? 가로 1, 2, 3번 묶어만 두시고 시험에 나올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개념 잡으시라고요. 실체 관계가 뭐냐?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원인도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소유자인데 봤더니 이 건물이 갑에서 을 앞으로 이렇게 매매가 돼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없더라.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뭣도 없는데 등기만 돼봤자 실체가 없잖아요. 무효 등기잖아요. 이게 유효가 되려면 건물이 있어야 유효 무효를 따지겠죠. 자 지금 누구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허무이더라.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게 허무인이란 말은 권리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효가 되려면 허무인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을 건 줄 알았는데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매매계약이 없더라. 그럼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갑에서 을로 넘어가려면 매매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매매계약이 없으면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실체관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유효라고 하려면 등기가 뭣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원인도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다시 2번 그 있는 것들과 등기가 내용적으로 뭐야 돼요? 자, 큰 2번 부합할 것 가로 1번 자, 한 군데만 밑줄러 보십시오.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어야 한다고요. 정확히는 안 맞더라도
아, 대충 그 건물이구나. 이 정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가로 2번은 동그라미 1, 2번을 묶어보십시오. 동그라미 1, 2번 밑줄 치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구별했죠. 자, 1번 질자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만 보십시오. 내용 줄 긋지 마시고요. 와닿습니까? 질적으로도 사람도 일치하되고 물건도 일치하되고 내용까지도 일치하되고 일치하지 않은 무효가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간혹 묻는 게 2번 양적으로 기역번하고 니은번 보신 다음에 질문 준비를 하십시오. A가 갑한테 5억을 빌려줬습니다. 자, 등기도 이렇게 저당권 나오고 5억 나오면 권리의 종류, 내용까지 전부 다 일치되니까 A는 얼마짜리? 5억짜리 저당권인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여기는 7억짜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양이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게 됐다. 이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 우리 판례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중시하죠? 실체관계가 중시하는데 이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실체관계가 뭔데요 지금? 얼마 빌려준 건데요? 5억 빌려줬는데 등기는 얼마? 얘는 실체관계와 부합 안 합니까? 부합하고도 남습니까? 우리 판례는 뭘 중시한다고요? 실체관계 부합을 중시하죠. 그럼 실체관계가 부합 하잖아요. 얼마는? 이 사람은 무효라면 만약에 이 등기가 유효란 말과 무효란 말의 차이가 유효란 말은 나중에 경매 넘어갔다 얼마 받는다? 7억 받는다. 이 등기가 유효라면 무효라면 얼마 받는다? 한 푼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7억 빌려준 건 아니잖아요. 실체관계는 얼마니까? 얼마로? 5억은 받는다고요. 이 등기가 유효라면 7억 다 받는 것이고 무효라면 한 푼도 못 받는 건데 이 사람 7억 빌려준 건 아니잖아요. 얼마까지만. 그래서 그걸 이제 교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한도에서만 유효를 본다고요.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얘가 5억 빌려내 등기는 여기에 4억으로 돼버렸다. 자, 이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 이때는 자 원래 법률행위 목적이 얼마예요? 4억이 등기되는데 처음부터 뭐가 안 됐죠? 1억이 빠졌잖아요. 이건 법률행 일부 무효잖아요. 137조.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 뭐로 본다? 전부 무효. 그러면 A는 얼마 받는다? 한 푼도 못 받는다. 근데 137조 단서가 있죠. A가 이것도 어디냐? 이거라도 받겠다. 그러면 일부가 무효가 되고 얼마? 4억으로서 유효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결국은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거기까지 안 나오는 거고 이때는 민법 몇 조의 법리에 따른다. 137조 일부 무효 법리에 따른다 하면 여러분도 그냥 따른다 끝나면 안 되고 밑에다 해석을 해야 되죠. 원칙 전부 무효다. 머릿속에서 한 푼도 못 받는구나. 예외 이것도 어디냐 싶으면 뭐에 대해서 등기된 만큼만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요건 보고 있는 거죠? 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인데 오른쪽 가서 보시면 다시 제목이 뭐라고 바뀌었어요? 아나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무슨 말이냐?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더라도 눈 감아줄 때가 있다고요. 자, 판례 태도인데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좌우지간 세는 거에 좀 약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딱 세 가지인데 뭘 지금 세는데 힘들죠. 1번 뭐가 있고 중간생략 2번 3번 근데 거기더라 또 막 동그라미 1, 2, 3까지 다 세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등기? 왜 중간생략 등기를 할까요?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등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만 될 건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여기서 막바로 누가 앞으로 자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왜 저렇게 이름을 지을까요? 자 중간에 있어야 될 누구의 등기가 의뢰 등기가 생략되고 나왔으니 이걸 뭐라는 거야? 중간 생략 등기야. 자 이 등기는 원칙대로 하면 유효다 무효다?
이게 유효라면 이걸 뭐 안 하더니 이런 말을 따로 볼 필요가 없지. 이건 지금 무효죠. 무효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실체한계라는 게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원인도 있어야 되는데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매매계약은 갑과 을 간에 을과 병간이지 갑과 병간은 원인이 없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무효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야 갑을병에서 왔던 갑에서 병으로 왔던 과정은 다르지만 현재 상태와는 부합하기 때문에 뭐로 보는 거야? 유효로 보는데 어찌 또 판사들이 대놓고 유효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조건부 유효자. 우리 판례는 뭘 조건을 갖추면 유효로 보죠. 지금 가로 2번 제목 잡으시면 가로 2번 제목이 뭐죠? 유효성이다 동그라미 하시고 1번 뭘 조건으로 한다? 그래도 판례인데 뭔가는 내걸어야 되잖아요. 전원에 합의가 있거나 중간자의 동의가 있다면 뭐 한다? 유효로 봐준다. 물론 그건 묵시적 순차적 상관은 없다는데 동그라미 2번 세모하시고 다 민법 시간에 지금 들은 말들입니다. 자 여기서 갑은 을한테 1억에 팔았습니다. 을은 병한테 1억 2천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때 갑은 뭐에 빠졌었냐면 강원도 정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1억 받자마자 강원도 정선 갔습니다. 한 달 뒤에 왔습니다. 자기 차로 왔을까요? 걸어왔을까요? 걸어왔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이제 외상으로 소주 하나 시키자. 참이슬 시킵니까? 울산은 좋은 데입니까? 좋은 데 마시는데 슈퍼의 주인이 너 한 달 전에 판 땅 요즘 시세가 3억 간다더라. 갑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갑이 병한테 찾아갑니다. 내가 많이 바라지도 않겠다. 개평으로 1,000만 원만 줘라. 병이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음날 소송 겁니다. 나는 여기 할 때 절대로 뭐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때 돈 받자마자 어디 갔다. 그래서 나는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면 합의를 조건으로 이었는데 합의 없으니까 이등기는 뭐지 않느냐. 무효니까 이등기를 뭐 해달라. 말소해달라고 소송했더니 2번 말소 판결이 떨어지더라 안 떨어지더라. 뭐라고 하면서 안 떨어지더라. 아니 이 사람 말이 맞잖아요. 합의를 조건으로 유효라고 그랬죠. 근데 뭐 없으니까 중간생략 합의 없으면 무효고 무효니까 이등기는 뭐 해달라. 말소해달라고 청구했더니 지금 안 받아줬잖아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판사가 갑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뭐라 하면서 안 된다. 지금 적법하게 안 됐는데 합의가 없어서. 그렇지. 이것 따지는 거죠. 과정은 다른데 왜 실체항의가 부합하냐면 비록 뭐가 없더라도요. 합의가 없더라도 이 매매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중간생략 합의가 없다고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계약 유효고 이 매매계약도 유효니까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 없더라도 매매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니까 현재 상태와는 부합 범위로 뭐라고 할 수 없고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말소 청구 받아주지도 않고 여전히 누구 거? 병 거. 결국 판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동네 사람들 다 미등기 전매하겠구나. 이걸 잡으려고 뭘 만든 거야? 여기 3번 법 제목에다 밑줄 하시고 법 제목이 뭐예요? 이 법에서는 이렇게 미등기 전매하면 형사처벌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법을 위반했으니까 무효로 가야 되겠죠. 근데 또 민법 배우다 보니까 법이라고 다 같은 법이 아니더라. 이 법을 뭐로 보니까 단속 규정에 위반하면 뭐 받죠? 처벌 받지만 여전히 효력은 유효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걸리면 이제는 뭐 하면 돼요? 둘이 교도소 갔다 오면 된다고요. 그럼 나올 때 누구 걸로 끝나요? 여전히 병 걸로요. 안 되겠더라. 더 센 걸 잡아넣습니다. 자, 3번 밑에 4번 어디 갔어요? 지금 중간 생략을 배우고 있습니다. 4번 없고 몇 번? 5번. 자, 거기 국계법 지우시고 토지거래가제도가 소속을 옮겼죠. 제대로 써보십시오. 여백에다 쓰시면 되잖아요.
작년까지는 토지거래가제도가 국토의 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써보시라고요. 무슨 법? 부동산이 어쨌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옮겨졌잖아요. 제가 그걸 미처 발견 못했더라고요. 자, 근데 이 토지거래가제도는요, 결론부터 보면 단속 규정이 아니라 뭐로 보는 거죠? 판례가 효력 규정을 보는 거죠. 따라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건 늘 주의하시라고요. 이게 만약에 무슨 지역이었다면, 토지거래가 지역이었다면 전원에 뭐가 있었을지라도, 합의가 있었을지라도 여기서 중간생략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고요. 두 가지를 구별하시라고요. 특별조치법 위반이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만 토지거래가제도는 효력 규정이다. 전원에 무슨 있었더라도, 합의가 있었더라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이 말은 뭐 떨어진다? 말소 판결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두 가지를 구별하시는데, 가로 3번은 제목이 또 바뀌었죠. 가로 2번은 제목이 뭐예요? 가로 2번과 가로 3번은 무슨 차이일 것 같아요? 싸움이 언제 벌어졌느냐의 차이입니다. 가로 2번은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됐을 때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고, 가로 3번은 싸움이 언제 벌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1억에 팔고 1억 2천인데 지금 시세는 얼마? 3억. 자, 누가 오시는 거지 이제? 병이 갑한테 와서 초인종 누릅니다. 갑이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세요 그러겠죠. 근데 거기 병이 거기다 대고 나 앞으로 등기해야 되니까 네 인감 좀 떼달라. 그럼 떼줘요 안 떼줘요? 그렇게 대놓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요. 목차를 구별해야 되지. 이것 따지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면? 합의가 있었다면 그때는 직접 청구할 수 있죠. 네 합의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갑이 열 받아 있어요 안 받아 있어요?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뭐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럼 병이 아니 너 그때 분명히 했지 않나요? 증거 대라. 앞으로는 뭔 일 할 때마다 하면 항상 뭐 떠나야 돼요? 녹취를 떠나야 됩니다. 어제 우리 사무실에서도 분명히 유방건축물을 설명했는데 자기는 컴퓨터 같은 머리인데 들은 적이 없다고요. 중개보수를 반틈 깎아줬습니다. 자기는 들은 적이 없다는데요. 가서 구청 가서 이야기해 보겠다는데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구청 갔는데 실장님이 뭘 잘못했었냐면 건축물회장에다 체크는 했는데 건축물회장을 주질 않았더라고요. 그랬으면 하려고 했는데 버티려고 했는데 가서 하게 되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도 나는 기억이 난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있으면 직접 이렇게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합의가 없으면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자 갑이 옳구나. 그러면 안 넘겨도 되는구나. 무슨 소리? 직접 못하는 것이지 네가 누구한테 의리갑한테 하는 권리는 남아있으니까 병은 의뢰 권리를 뭐해서 그래서 대의한다는 말은 누가 앞으로 해놓고 우리 앞으로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할 수는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 책 보실 때도 목차를 잡으시라고. 1번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하고 합의가 없으면 직접은 못하지만 대의해서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 당구장 표시는 매도인이 뭐하고 있으면 동의하지 않는 채권 양도로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여기서 누가 버티면 매도인이 버텨버리면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요. 대의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자, 이게 186조와 관련되는데 다시 위로 올라와 보십시오. 1번 가로 1번 유형에서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보시고 앞에다 숫자 쓴 다음에 몇 조? 187조. 2번 읽어내실 수 있고 3번은 제가 끝에 밑줄 쳐놨죠. 집을 지은 사람이 팔았는데 보존 등기는 매수인 앞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중간생략 등기인데 이름 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도 부른다. 모두. 머리가 생략됐다고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지만 넓게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 유형으로 본다고요. 여기까지는 민법과 겹치는 내용이고 이제 중개사도 가끔 나오는데 등기법에서 돼요. 밑에 가로 4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가로 4번 명시적이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인정해 줄 때가 2번 있다고요. 1번 밑줄만 쳐놓으십시오. 무슨 등기?
이쁘게 밑줄 하시고 옆에다 페이지 162만 써두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 확인하시고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두 군데 끊어서 밑줄 쳐보십시오. 잔금 지급일 이전, 지위 이전 계약 두 군데 밑줄 하시고 옆에다 165페이지 써두시고 나중에 제일 끝부터 해서 그때 보게 될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금지가 되지만 등기법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할 때도 몇 개가 있더라. 2개가 있다고요. 큰 2번은 힘 빼고 갑시다. 밑에 두 줄, 두 단어만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에 끄덕거리고 나오십시오. 실제로는 뭐이면서 등기는 뭐라고? 매매야. 이렇게 오더라도 원인은 다르지만 실체한계와 부합하기 때문에 뭐로 본다? 유효. 그건 가볍게 처리하시고 페이지 넘어와서 가로 2번도 한 군데만 밑줄 넣어보십시오. 진정 명의회복이야. 원래는 무슨 등기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하는 것도 판례가 인정해 주잖아요. 이렇게 실제와 다르더라도 봐줄 수도 있다 말이에요. 큰 3번 무효 등기의 유용 옆에 한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용이란 말이 주로 어디서 나오죠? 회사 총무과장이 많이 나오죠. 공금을 뭐해서 유용한단 말이죠. 이렇게 유자란 말은 흘러서는 안 되는 흘러가 버렸다고요. 목차가 다시 가로 1번, 2번인데 두 가지 차이점 읽어보십시오. 민법에서 다 들어봤죠. 자, 갑이 A한테 3억 빌리고 2014년도에 저당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15년도에 이렇게 돈을 갚았습니다. 돈을 갚았다는 순간 이 저당권은 뭐 한 거죠? 소멸된 거죠. 뭐 없이. 미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거기서 유효다 해버리면 더 이상 안 되고요. 돈을 갚는 순간 저당권은 부정성이 있으니까 채권은 소멸, 저당권도 소멸. 이 등기는 뭐다? 무효등기인데 이대로 놔두면 매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말소 등기 하려고 법무사한테 물었더니 턱없이 20만 원 달라더라. A 말소 등기 안 해 하고 내비두는 거죠. 그러다가 사업이 부진에 빠져서 다시 A가 가봤더니 2017년도에 3억을 빌렸다. 그러면 새로운 채권이니까 새로운 뭘 해야 돼요? 저당권인데 저당권 하려면 등록 면허서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근데 등기 봤더니 뭐가 있어요? 여기에 나 무효 써졌습니까? 그럼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거죠. 새로운 저당권 등기 하지 말고 이걸로 뭐 하자? 써먹자. 이게 바로 뭐가 돼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 등기는 2014년 채권에 종대행 걸리고 얘는 17년 채권에 새로운 저당권이니까 새로운 등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먹는데 우리 판례는 눈 감아줍니다. 단서가 있죠.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어디에 밑줄이 가야 되죠? 유용하기 전에요. 써먹기 전에 등기부상 새로 이해관계 가지게 된 제3자가 없는 때는 뭐 한다? 눈 감아준다. 그걸 반대해서 가면 무슨 말이에요? 제3자가 존재할 때 써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가로 2번은 절대 안 됩니다. 이 건물을 홍길동이가 지었고 등기도 이렇게 홍길동 앞으로 등기해놨는데 이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건물이 멸실되는 순간 홍길동의 소유권 어떻게 되죠? 소멸됐고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래서 이러한 등기를 없애려고 뭐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집이 무너져서 돌 치우느라고 멸실 등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돌 다 치웠습니다. 그 집터에다 다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집 짓느라고 A한테 3억을 빌렸습니다. 당연히 뭐 내놔라? 담보 내놔라.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겠죠. 이때 여러분이 A라면 저 무너진 건물을 담보로 잡습니까? 새로 지은 건물입니까? 여기에 대한 저당권 계약을 하는데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보존 등기를 아직 안 했거든요. 어디에다? 옛날 등기에다가 뭐 하는 거야? 저당권 등기를 했다고요. 이 저당권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하나, 자, 무효다. 손 들어보시면. 자, 유효다. 다 무효라고 그랬었거든요. 왜 무효가 되는 거죠?
이때는 제3자 있든 없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잡은 저당권의 물건과 이 등기가 표상하는 물건 뭐 자체가 틀려요. 아까 여기서는 무효인 등기를 써먹는데 물건은 똑같고 무효인 권리등기만 써먹지만 여기서 뭐가 다른 거예요? 물건 자체가 다르다고요. 이때는 제3자 있든 없든 애는 유효다 무효다. 이게 판례가 나왔다는 말은 누군가 열받은 사람이 생긴 거죠. 애가 돈 못 받았습니다. 경매 집어넣겠죠. 이 경매에서 갑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갑은 이 건물을 취득한다 못한다. 왜 약해져 버리죠? 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무효인 재단권에 의한 경매 절차도 무효다. 그럼 이 사람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물건이 다를 때까지 이런 유형을 허용하게 되면 나중에 더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가 다를 때는 실제 저당권의 객체와 등기부상의 객체, 물건 자체가 다를 때는 제3자가 있든 없든 허용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시험에서도 그 두 가지를 늘 묻기 때문에 무효등기, 무효인 저당권을 써먹는 건지 이미 무너진 건물에 관한 건지 그걸 구별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하는 민법의 문제고 밑에 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해석이 되던가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앞으로 등기법은 더 해석이 안 됩니다. 쉬는 시간에 나는 희망을 좋아한단 말인지 싫어한단 말인지를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